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영상 편집 14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14주차는 제가 설명드리는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에는 학생분들이 그 전에 기말은 어떤 영상을 제출하겠다, 어떠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다른 학생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시고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저의 기말 영상을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이 키네마스터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영상을 편집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키네마스터는 뒷부분에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주로 저희 한 학기 수업을 하는 내내 많이 편집하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앱내 구매를 이용해서 무료 방식이 아닌 유료를 받아 사서 1년 구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 부분도 제외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수업 자료는요, 사이버 캠퍼스 접속을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디지털 영상 편집 수업 내용 중에서 14주차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4주차 자료에는 별게 없습니다.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 설명과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링크 부분,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말 발표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발표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5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이 설명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기말 영상 제출 및 평가 안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학생분들이 한 학기간 수업해 왔던 내용들을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영상 제출은 언제까지 할지, 그 다음에 영상 제출한 거에 대해서 다른 학생분들을 서로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또 언제쯤 하면 될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차례차례 드릴 것입니다. 네,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 동영상 편집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라고 하면, 제가 가끔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 이 주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게 되면은,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네마스터 자체가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주가가 자꾸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과연 이게 같은 회사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인지가 보통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업체에 대한 상세 설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종합 안내에 보통 나오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업 개요가 있네요.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것이고, 동영상 편집 앱이라고 하는 키네마스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SDK로 구분되고, 저희가 실제로 하는 그쪽에 관련된 거가 맞는 거네요. 그쵸? 근데 저희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이 모바일 동영상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휴대폰에서 다음과 같이, 저는 지금 브라우저로 접속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희 애플 스토어에서 혹은 구글 플레이어에서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이거를 사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또,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해서 키네 밀러라고 하는 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네 밀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편집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 수업에서 조금 설명이 제외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베타 버전을 이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서 하시면 아마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그러한 장점이 있긴 하겠죠. 네, 키보드를 직접적으로 눌러가면서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이러한 그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번에는 배워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말 영상 제출 및 평가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편집에 영상 편집에 특화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PC로만 영상을 편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수업에 올리는 그러한 영상들은 하나 두 개의 파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일들을 잘 조절하고 잘라내고 붙여서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는 네이버에 찾아보면 정말 많은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의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 키네마스터를 만드는, 네,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해서요 영상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최근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링크를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먼저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은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Made with KineMaster라는 게 이 오른편에 이렇게 로고가 찍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던 것처럼, 네, 여기서는 이분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에 대해서 여행 출발 전과 그 다음에 뭐 그쪽에 가서 여러 군데 갔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천천히 연결해서 하나의 좀 더 세련된 느낌의 그러한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실습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제가 아니라 그 각각의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레이어는 어떻게 넣고 손글씨는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전환 효과, 그 밖의 것들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뭐 이거를 꼭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 그러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한 PPT를 좀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찾아가서 또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블로그에 다른 분이
어떠한 연수를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으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내용을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 PPT를 가지고 저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사용법 1과 2가 있는데요. 저는 그 파일을 이거 두 개를 합쳐서 PPT를 하나를 만들어서, 네, 그분 만든 PPT입니다. 제 거가 아닙니다. 그분이 만든 거가 잘 설명이 되어 있길래 그 PPT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네, PPT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거를,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보다는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만 미디어 부분과 레이어 그 밖에 있는데 미디어만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하나의 영상을 편집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미디어 부분을 하나를 불러와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 촬영을 눌러서 실제 이 앱에서부터 현재의 어떠한 영상 내용을 촬영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촬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촬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미디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의 영상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은 뭐 카메라 앨범 자체에서 그 부분을 선택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비디오를 불러오게끔 하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자녀, 아이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예제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개의 영상들 중에서 내가 붙이거나 편집할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선택하고 선택 체크를 끝내주면은 이렇게 영상이 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들어온 영상을 이제 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경우에는 트림 분할, 그 다음에 혹은 볼륨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볼륨을 키우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에는, 영상이죠. 이렇게 선택할 때에는 처음 메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이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메뉴가 싹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게 뭐 터치를 할 경우에는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하면은 이 영상을 지금 선택해서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저희 예제를 실제로 제가 키네마스터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더 내리면은 뭐 비네트라든가 클립 그래픽 혹은 색상 조절, 정보, 오디오 필터 등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의 메뉴들을 각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트림 분할이라고 하는 메뉴는 영상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혹은 전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오거나 하는 부분이 이 트림 분할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을 자를 때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분의 앞부분을 통째로 자를 수 있고요. 뒷부분을 자를 때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 뒷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헤드에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의 어느 일부분 중에서, 네, 그 재생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것도 트림 분할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크로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크로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찍어놨던 영상을 줌인, 줌아웃 기능을 좀 더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편집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미 찍어놨던 영상이 좀 더 크게 아이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찍었던 영상의 특정 물체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크로핑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주면은
사진이 더 영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끝 위치는 제대로 돌아오게 할지 아니면 똑같이 확대되게 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 크로핑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음량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 항상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할 때 제 목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라든가 발표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출하시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음량 조절을 하지 않고 똑같이 맞춰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음량 조절 부분이 볼륨 조절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붙을 경우에 두 개의 영상이 좀 전환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장면 전환 얘를 누르게 되면은 또 장면 전환 효과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장면 전환 효과로는 뭐 3D 장면 전환 효과도 있고 재미있는 장면 전환, 다중화면 효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보고 이 앞에 영상에서 뒤에 영상으로 바뀔 때 그러한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니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또 필터 메뉴 부분에는 기본 컬러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흑백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4배로 빨리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더 늦춰주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환 효과, 그 장면 간의 전환이 아니라 리버스 효과 있었죠? 그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게 여기에서는 영상 자체를 그냥 뒤집어주는, 네, 이런 방향으로 뒤집어준다거나 위아래를 뒤집어주는, 그 다음에 영상이 뭐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좀 뒤집어주는 그러한 회전 밀러링 효과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제 타이틀 넣는 게 있을 경우에 클립 그래픽이라고 해서 약간 자막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움직이는 효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타이틀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을 넣는 것도 클립 그래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네트는요, 지금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을 차이를 잘 보시면 앞에 영상에는 이 테두리가 똑같은 밝기의 색상이었는데 비네트를 넣는 순간 이 구석에서부터 약간 둥그스름하게 있죠. 이 주변이 약간 까맣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네트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음 아까 볼륨 조절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전체적인 볼륨을 한다라고 하면은 볼륨을 상세 조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 추가하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볼륨을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제자리로 오게끔 하는 그런 볼륨 상세 조절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색상에 해당하는 명도, 채도, 선명도를 설정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이 클립에 해당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정보, 뭐 영상은 언제 생성이 됐으며 포맷은 MOV고 뭐 프레임은 몇이고 해상도가 얼만큼 되는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편집하고 있는 영상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영상을 하나를 불러와서 혹은 두 개, 세 개를 불러와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들 사이에 어떠한 자막을 제대로 넣거나 혹은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몇 가지 효과를 주는 방법은 이제 미디어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는요, 첫 번째는 뭐 미디어를 또다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 하나를 전체 화면에 그대로 딱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크기 조절이라든가 움직임 조절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놓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오면은 뭐 가장 강력한 기능인 크로마키라는 것은 여기에 이 사진 위에다가 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크로마키 기능과 그다음에 크로마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레이어의 효과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자이크 기능으로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영상을 만드는 중에 제 아이디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 중요한 뭐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혹은 모자이크라는 거에 의해서 그 부분을 뿌옇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하나의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요 뭐 캐릭터가 서서히 나타나는 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혹은 캐릭터가 서서히 사라지는 아웃 애니메이션, 그 밖에 알파 값 주는 것과 어떠한 표현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레이어 중에서.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라고 해서 글씨를 넣는 부분, 하나의 그 자막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막을 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배경 음악, 효과음을 넣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그 여기에 배경 음악, 효과음을 선택을 하면 제공되는 부분 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음 엑셋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효과음 엑셋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을 파는 데가 있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는 거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이쪽에 에셋스토어에서 뮤직이라든가 사운드 이펙트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일반은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으로 네, 신청을 해야지만 저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저희 이 키네마스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뭐 카에 해당하는 혼즈라고 하는 소리,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화면 효과도 이렇게 무료 버전이 아니라 유료 버전에는 돈을 주고 파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에셋스토어에서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효과들도 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씨체도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되게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비디오 쇼보다 비바 비디오가 한글에 해당하는 글씨체가 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네마스터 에셋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혹은 유료로 글씨체를 파는 게 있는데, 글씨체는 사실상 무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자막했을 때 그런 글씨체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에셋에 이제 내가 다운받은 게 텍스트라든가 혹은 뭐 여기에는 폰트 같은 걸 받은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음악은 이 정도 뭐 받아놨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오게 되면은 편집했었던 프로젝트 영상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그 키네마스터를 실제로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할 때에도 당연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쪽에 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 프로젝트는 처음에 만들 때 제목 없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제목을 바꾸거나 혹은 다 만든 영상을 내보내서 이제 하나의 실제 다 완성된 영상을 만들 때죠. 그러한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키네마스터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편집하는 부분은 저희 수업 자료라 그래야 되나요? 이 14주차 수업 자료 만드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 키네마스터 이렇게 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뒷부분에 그럼 이어서 키네마스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편집하기 전에 편집을 하면 내용 자체를, 네,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아이패드 편집하고 있는 내용을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제가 직접 14주차에 해당하는 수업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키네마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좀 줌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번 14주차 수업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 파일들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영상, 마시마로에 해당하는 영상 2개와 졸라맨 같은 영상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저희가 클리버 플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실습해보는 영상을 찍은 것, 그리고 플리버 클립에 대한 마저 소개를 하고 이제 이어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 다음에 미리 예시의 파일 영상과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에 대한 마저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네마스터를 실제로 사용할 거는 지금 이제 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렇게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게 이 9번 다음 거를 지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파일과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세 개의 파일들을 저는 아이폰이 아닌 그 아이패드를 이용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기를 해서 에어드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이 맥북 화면, 맥OS 화면입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PC에 있는 녹화한 화면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옮길 때에는 그냥 카카오톡 PC 버전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메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러한 원본 손실을 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그냥 이 에어드롭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 이름인 여기에다가 공유하기를 하고 아이패드한테 수락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내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이 아이패드 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다 보내지면 이 노트북 위치를 좀 옮겨 놓고 아니면 노트북을 닫아 놓고 이제 이 파일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파일이 옮겨지는 게 다 옮겨져야지 이제 마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 파일이 다 옮겨지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일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코딩을 하면 좀 용량이 커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일 거의 한 9개 파일을 한꺼번에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옮겨지고 나면은 네, 파일 전송이 됐다라고 나오고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덮어두고요, 잠시. 그럼 이제 설명드리게 될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화면 제가 조금 이 부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면을 맞춰두고 이제 여기에서 아이패드 화면 내용을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영상을 제가 받아온 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이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그 다음에 이 파일과 여기 삭제하면 안 되는데요. 네, 이러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러한 파일들을 저는 수업을 하기 위해 만들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상 찍었었던 파일도 밑에 3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저는 키네마스터에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키네마스터 처음에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얘를 이용을 해서 그럼 새로운 영상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16대 9 영상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럼 16대 9 영상 선택해서요. 이제 이어서 미디어를 하나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에서 전체 파일들 중에서 제가 불러오고자 하는 동영상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첫 수업하는 거가 이거였었기 때문에 13주차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 아니고 그럼 다시 얘는 눌러서 여기 필수통을 비우고 다시 미디어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14주차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려면 이렇게 하고 맨 앞으로 가는 걸 누르면은
아, 14차 맞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또 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는 체크를 풀고 다시 미디어를 불러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난 다음에 저는 아마 영상을 마시멜로에 해당하는 영상 2개와 졸라맨 영상 하나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개의 영상을 또 찾아서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그 다음에 졸라맨 영상까지 3개를 불러줬습니다. 그럼 다음같이 3개가 불러졌으니까요. 화면을 좀 줄여서 그 시간대를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서 다음같이 열심히 처음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시마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졸라맨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보시면은 마시마로 하나 영상, 그 다음에 또 2번째 마시마로 영상, 또 이어서 3번째에 해당하는 졸라맨 영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가 화면 전환이 되는 거를 좀 해주게 된다면은 그냥 휙 바뀌면은 재미가 없으니 이 화면과 이 화면 사이에 이제 어떠한 그러한 전환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해당하는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 전환 효과로 보통은 여기에서는 간단한 장면 전환 효과는 이런 감상적 효과도 있고 혹은 프리젠테이션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효과 중에서 하나를 그럼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에 슬라이드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를 주게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해보면 플레이를 했을 때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있다가 1분, 그다음에 2분 길게 있는 애는 얘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상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밀려서 들어가는 거 보셨죠? 여기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영상이 밀려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화를 할 때 제 영상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이제 그 전에 한 중간고사 전까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클립에 대해서 소리를 조절할 때에는 여기에 상세 볼륨을 이용해서 소리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볼륨을 이용해서 소리가 작은 경우에는 얘를 많이 키워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소리가 오히려 좀 많이 크게 녹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 비율 조절을 저는 여기에서 한 70 정도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시작 부분이 70인 겁니다. 그럼 맨 뒷부분은 가서 보면은 100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70으로 조절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소리 조절은 70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영상 끝났고 또 다음 영상 나오는 게 얘도 바로 팍 나오니까 어색하니까요. 여기서도 프리젠테이션 영상 중에서 또다시 다음 영상으로 닦아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2개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또 이번에는 다른 장면 전환으로 줌 아웃을 한다거나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많이 크면은 줄이는 거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잘 파일을 지금 3개의 영상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이 영상 보여주는 게 끝나고 저는 다시 수업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수업을 하기 위한 설명 파일인 2번째 녹화했던 파일,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아마 설명을 하면서 이런 플리버 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플리버 클립에 대해서 예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어서는 이제 제가 찍어놨던 실습 영상을 붙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실습 영상인 첫 번째 꽃 만드는 영상과 두 번째 이니셜 쓰는 영상, 세 번째 캐릭터가 움직이는 영상 3개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개를 붙여서 이제 여러가지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하는데 영상이 3개가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최근에는 영상 이렇게 실습하는 거 나타날 때 화면 전환 효과로 가장 편한 장면 전환 효과 줬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휙 돌아가는 3D 장면 전환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리 조절하는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다시 맨 앞으로 가서 소리 조절을 해주고 또 맨 뒤로 가서 소리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와 이 소리가 좀 비슷한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그럼 하나하나 실습하는 것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 전환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면 클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영상 만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기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럼 얘는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습이 끝나고 두 번째 실습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바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립에 해당하는 설명 실습 영상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에 대한 영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키네마스터에 해당하는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키네마스터에 해당하는 영상 하나를 제가 캡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키네마스터 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필요한 영상은 제가 좀 예전에 그거를 찍어 놨기 때문에 여기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영상 전환 장면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도 뭐 이런 감상적 고요함을 넣어볼까요? 좀 감상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다지. 그럼 이제 다른 거로 시계 회전으로 해서 한번 갑시다. 그러면 화면 전환이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가 얘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때는 볼륨을 좀 크게 녹음을 그래서 그 해서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어봤더니 그렇게 볼륨이 크진 않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18분 정도를 또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러한 마스터 부분을 설명하는 파일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설명 끝나는 거 다음에 지금 이 찍고 있는 이거를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여기 뒤에다가 붙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효과를 넣는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넣었던 영상 있죠? 이 영상에서 이 제작되어 있는 영상에서요. 이 제작되어 있는 영상 부분을 뭔가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뒷부분에 이 부분에서 잠깐 다시 원래의 영상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잘라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여기 트림 분할을 사용해서 자르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주요한 부분 혹시 이런 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습을 가지고 해봅시다. 첫 번째 실습을 가지고 첫 번째 실습에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화면을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펜 줌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 위치를 이렇게 당겨서 화면을 더 크게 해주면은 그렇게 크게 되는 거고요. 근데 끝 위치는 그 부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펜 줌을 하게 되면은 커지게 됐던 화면에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 지점도 만약에 똑같이 크게 끝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이만큼까지 키워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업할 때는 대부분 이미 줌을 다 당기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뒤로 빠져서 펜 줌을 하는 부분을 다시 처음 시작 부분을 다시 원래 크기대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크기가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펜 줌 위치를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뒷부분 되돌아가기 있죠. 한 번, 두 번 해주면은 제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펜줌이 네, 이렇게 되면은 펜줌을 안 했다라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보통 펜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펜줌이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줌이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펜줌이 사라졌죠. 그 밖에 뭐 리버스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화면 회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도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하거나 느리 할 때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속도 조절은 저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냅두는 거고, 이제 타이틀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럼 맨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쪽으로 가서요, 타이틀을 이제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저는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그 모습만 있습니다. 영상 편집, 그쵸? 식사.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더 화려한 움직이는 타이틀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선택을 하고요, 맨 앞쪽으로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래픽 클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클립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타이틀 효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기본 타이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교차하는 타이틀을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글씨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첫 번째 줄에 검정색으로 해주고 그러면 검정색 됐고요. 두 번째 줄도 좀 파란색으로 해주면 네, 타이틀 두 개가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첫 번째 타이틀에다가는 제가 적기를 이번에 하고 있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 그 다음에 그러면 스마트폰 영상 편집이란 타이틀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뭐 14주차 온라인 강의 이렇게 적게 되면은 그런 타이틀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지금 보면 끝까지 가 있습니다. 거의. 그쵸? 7분 하는 데까지 계속 타이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을 끌어서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로는 타이틀 좀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타이틀이 지금은 10초 정도 나타나게 돼 있는데 12초보다도 좀 짧은, 저는 한 7초 정도만 나타났으면 좋겠으니까 그 위치로 이 노란 선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다음같이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초, 8초 있다가 제목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목 부분을 타이틀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에서 이제 레이어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아까 실습 영상을 여기다가 바로 좀 띄워서 넣고 싶다, 그러니까 영상을 합성하는 거죠. 그럴 때는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요, 아까 했었던 실습 영상 하나를 이렇게 누르면 이 부분이 이 위에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영상과 그 다음에 제가 또 올리고자 하는 영상이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당연히 그럼 섞여서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해놓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봤을 때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을 네, 목소리가 지금 두 개가 제가 목소리가 두 개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쪽에 있는 목소리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해서 이 상세 볼륨에서 소리를 줄여야 되고요. 만약에 이 밑에 거를 가지고 소리를 줄이겠다 하면 밑에 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의 또 상세 볼륨을 가지고 소리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에 또 하나의 영상을 올리는 거를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다시 빼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거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여기에다 뭔가를 넣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네, 여기에 뭐 한 30초쯤에 나는 텍스트를 넣고 싶다 할 때는 레이어에 텍스트를 넣어서요, 네, 여기에 뭐 키네
네,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뭐 연습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되면은 텍스트가 이제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텍스트 글씨라든가 색상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색상을 뭐 검정색으로 하고 체크를 해주면 검은색으로 글씨가 들어가고요. 얘를 이쯤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나타나는 시간 설정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한 40초까지 10초 정도를 넣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글씨가 처음에는 인 애니메이션으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밀기, 왼쪽에서 밀기를 해야 되네요. 그쵸? 왼쪽에서 밀기로 인 애니메이션 나타나는 동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동작, 아웃 애니메이션 있죠? 얘는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기 하면 다시 사라지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텍스트가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초기 2주간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텍스트가 나타났다가 그 코로나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 저희에게도 그냥 2주 정도 분량만 이렇게 10초가 지나면은 텍스트가 사라지는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몇 가지 폰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기체 여러 가지 시스템 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체를 제가 돈 주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여기 대부분은 지금 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있었던 그런 글씨체 이런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설치가 됐으니 그러면 닫고 여기에 한국어에 대한 카페에 제가 설치했던 글씨체 있죠? 적용을 해주면은 그렇게 글씨체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넣는 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어로는 뭐 오버레이에서 캐릭터를 넣어주는 것도 있고 손글씨를 쓰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버레이 부분에는 스티커 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하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아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는 제가 그냥 여기다 실제로 글씨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게 되는 건데요. 네, 다시 잠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손글씨 다시 살아있죠. 그 다음에 레이어에 손글씨 하고 난 다음에 글씨 크기라든가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가 크기군요. 그래서 크기 지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색상 검정색으로 만약에 나는 체크하는 걸 하겠다 라고 하면은 손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다가 이 부분에서만 싹 손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에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고요. 이 손글씨에 대한 것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부분, 혹은 알파 값을 줘서 너무 진하게 돼 있으면 얘를 좀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설정이 이제 다시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해서 여기에 휴지통으로 지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오디오를 넣는 기능도 있고요. 음악 효과음 넣거나 아니면 음악 에셋을 넣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이제 찾아보면서 몇 가지 뭐 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이걸 하는 상태에서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녹음은 글쎄요,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라서 요 실습을 할 때에는 이 정도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현재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넣고 싶을 때는 요겁니다. 이거 누르면은 그 실제로 현재 영상을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혹은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영상을 다 편집을 완료를 하면은요, 편집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하나의 영상을 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는 요거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내보내기를 할 때 보통은 이쪽에 어떠한 영상으로 만들지,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스는 어떻게 할지 하는데, 저는 이게 무료 버전이 아니라 지금 유료 버전으로 저 수업하는 것 때문에 좀 이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FHD급인 1080에 30 프레임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할 때도 뭔가 안 물어보고 바로 로고가 안 적히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내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인코딩을 시작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용량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은 네, 그러한 영상 하나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앨범에 저장할 수 있게끔 되게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저는 제 사진 폴더 안에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놓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수업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시간 44분짜리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 여기에 1시간 19분짜리 영상도 만들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다 만들고 내보내기까지 완료가 되면은요, 이제 다시 뒤돌아와서 메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편집해놨던 그 파일이었던 거죠. 지금 수업에 대한. 그래서 얘도 제목을 만약에 바꾸고자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영상 편집 14주차에 해당하는 영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대로 냅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편집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여기 휴지통으로 지워버리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편집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서 가면 여기에 좀 전에 해놨었던 편집 내용들, 그 다음에 타이틀 있었던 거, 타이틀 여기 돼 있는 거 있죠. 그러한 부분들 만약에 또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정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두 번 사용하는 거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도 해봐야 되고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메뉴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것이니까 이쪽 거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지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함으로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 많이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이 있고 사용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편하게 더 고급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한 하나의 실습 파일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키네마스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저희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영상을 찍는 것은 지난 시간에 수업에 연결돼 있었죠. 쉐어X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화면에다가 제가 설정하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일들을 다음과 같이 돼 있었던 파일이 있었던 거고 이 파일들을 모두 다 저는 제 아이패드 쪽에다가 이 만들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분할이 다 돼 있는 영상들이 있는 것을 옮겨다가 놓고 그러한 키네마스터에서 그 작업을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말에 남아있는 제 수업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거의 끝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각각의 학생분들이 이제 본인이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기말을 해서 내는 영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 영상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생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게 그럼 평가를 위해서 학생분들이 또 제출해 줘야 될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말 발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키네마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걸 가장 많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 발표 영상을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13주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지난번 수업을 보셨더라도 좀 이제 다음 설명을 드릴 때 가끔 일주일 더 지나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까먹고 혹은 잘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영상물 제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존 주제와 동일한 경우에는 간략히 어떠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설명을 예전 중간 발표 때 PPT를 더 축약을 시켜서 3페이지 내로 만들어서 설명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그 중간 발표와 똑같이 말로 설명을 해주면서 PPT를 한 3페이지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만든 결과물 영상을 이어서 붙여주는데 이때 총 1개의 영상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간략히 어떠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설명, 그럼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만든 영상을 이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중간 발표와 내용이 다르신 경우에는 기존에는 뭘 만들려고 했었다. 간단한 설명 2페이지.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뭐가 잘 안되고 계획대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새로운 주제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또 한 3페이지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거의 이것만 1, 2분 정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만든 결과물 영상을 이어서 붙여서 총 1개의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파일이 됐든 아니면은 이러한 형태가 됐든 어쨌든 최종적인 파일은 1개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출할 때 영상의 길이는 가능한 5분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5분보다 짧으면 괜찮은데 5분보다 많이 길어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네. 이제 보시면은요.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메모장 저는 잠깐 열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수업이 보통 30분 해서 저녁에 들으시는 분은 40분이십니다. 근데 30분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고 한 분이 5분씩 발표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150분입니다. 그쵸? 그럼 150분이면은 2시간 하고도 30분입니다. 그쵸? 저희 수업이 총, 네, 아시겠지만, 전체가 3교시에 해당하는 수업이고, 50분씩 3번을 하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에도 150분입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시간보다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들 발표 준비를 하시면서, 당연히, 5분보다 긴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말에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영상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심지어 만약에 주제를 바꾼 경우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새로 바뀐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도 1, 2분 이상이 갈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만든 영상까지 하면은 5분보다 많이 길어지면은요, 저희 수업 시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평가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가능한, 네, 5분 이내로 영상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권장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대 5분 이내에 되는 영상을요, 가능한 사이버 캠퍼스 과제처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영상의 길이가 보통은 저희 게시판에서는 1GB까지는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분 이내 영상은 1GB까지 안 나오는 게 보통인데 아주 혹시나 영상이 너무 파일이 큰 경우에는
이메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가능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이버 캠퍼스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업로드하는 시간은 언제까지냐? 네, 저희 수업 마지막 15주차 수업이 6월 11일 날 있습니다. 근데 11일 날 영상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여드리기 전에 파일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분 혹은 40분 되시는 영상을 각각 저는 다 일일이 파일을 합쳐서 인코딩을 시키고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수요일까지는 최소한 주셔야지 제가 목요일날 열심히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파일들을요 수요일 밤 수요일 6월 9일 밤 12시 전까지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출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15주차에 제출할 부분을 15주차로 적으면 안 되겠죠. 과제를.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서요. 네, 그러면 과제 자체는 14주차 과제로 해야지 이제 그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 기말 발표 영상 업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지금 저희 수업하는 시간대인 6월 9일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때가 6월 4일이기 때문에 6월 4일부터요. 명령시부터 6월 9일까지 밤 12시 23시 55분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6월 9일 확인 한 번 더 하고요. 6월 9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때 23시 55분까지 제출하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파일을 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파일을 만약에 다 15주차에 이제 영상을 보실 때에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는 지난 중간 발표 때 하셨던 평가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각각 평가지 파일을 받으시고요. 한글 파일을. 그 파일을 받으시고 6월 11일 15주차 수업하는 내용을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각각의 자기 자신의 영상이 아닌 다른 친구분들의 영상을, 다른 같이 수업 들으시는 학생분들의 영상을 보시고 각각을 지난 중간 발표와 비슷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파일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이번에는 출석 마지막 15주차 출석으로 저는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일 제출 안 하시면은 이날은 영상을 보셨다라고 카운트가 되더라도 출석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평가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파일 제출하는 날짜는요. 저희가 11일 날 영상을 보게 되는데 6월 12일까지 밤 12시까지 또 평가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파일 제가 당연히 올려드릴 거고요. 그 파일을 받으셔서 평가표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월 12일까지 평가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업로드 안 하시면 출석으로 인정 안 해드린다고 했으니 반드시 평가 파일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파일을 하실 때에는 10점 이상부터 30점 이하로 채점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어떠한 의견에서 이 영상이 좋았다 혹은 이거는 어떠한 편집에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다 뭐 그러한 의견을 꼭 쓰셔야 되고요. 그 평가 내용으로도 최소 2줄 이상을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 2줄 작성과 함께 점수는 10점 이상 30점 미만으로 30점 이하로 채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점부터 30점까지 적어달라고 했더니 대부분 10점에서 22점까지 밖에 안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최대점이 22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린 건 3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다 플러스 8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30점이 되게끔 맞춰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 가능한 그 부분 고려하셔서 10점 이상 30점 이하로 그렇게
점수도 주시고 반드시 평가 내용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평가를 위한 한글 파일은 제가 또 그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와 함께 평가 내용을 올려드릴 거고요. 올리는 거와 함께 그 다음에 이러한 평가표를 그러면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다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업로드를 해주시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업로드 해주신 부분과 저도 같이 평가를 했던 부분을 합산을 해서 실제적으로 점수에 대한 전체 점수는 6월 20날 기말 본인 점수와 함께 총점이 몇 점인지, 등수가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인지, 뭐 B 플러스인지 그러한 점수들을 다 입력하는 것은 6월 20날까지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20날부터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만약에 빨리 일 작업을 해서 학생분들이 평가표를 6월 12일까지 업로드를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도 6월 12일 날이라든가 13일 날 여러 가지 그 평가 작업을 통해서 더 일찍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6월 13일 날 다 평가가 완료돼서 6월 14일쯤에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각각 성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성적을 보시는 부분은요, 이 평가 파일 제출한 데에다가 제가 일일이 점수를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도 드리고 어디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평가 파일 제출한 데다가 제가 보통 점수를 입력해 놓고 등수도 같이 입력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혹은 나는 이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수 있겠느냐 라고 요청하실 분들은 6월 22일 전까지 반드시 요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6월 22일 이후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문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6월 20날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총점을 보실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 6월 22일 전까지 저한테 점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나 이메일로,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는 사항까지 좀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키네마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동영상 편집하는 부분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희가 다음 주에 중요한 부분인 기말 영상은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와 평가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 디지털 영상 편집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편집 부분,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학생분들에게 애플리케이션 뭐가 안 되는 것들을 실습을 해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가서 봐드리고 하는 그러한 시간까지도 좀 가질 수가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좀 많이 예상보다도 그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실습이 좀 안타깝게도 같이 봐드리거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봐드릴 수 있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과제 내시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 발표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는 그래도 학생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시면 다 간단한 영상 편집과 자기가 의도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까지, 촬영하고 만드는 것까지 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이 되게 시간이 짧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학기간 이러한 그 실습을 해보시고 과제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발표와 그 다음에 기말 영상을 제작해보고 발표하는 것까지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도 수업을 많이 잘 따라와 주셔서 되게 수업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네, 반드시 이날 지켜서 영상 기말 발표에 해당하는 영상 꼭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발표 자료 평가도 꼭 반드시 업로드를 해주셔서 출석에도 문제가 없게, 그리고 마지막 점수를 보시고 그 점수에 대한 것도 문의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14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자료 준비 잘 하시고 영상도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않고 6월 9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늦으시면은 제가 편집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이 기한 맞춰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14주차 디지털 영상 편집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